자, 오늘은 6장 2절 선형변환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는 선형변환이 주는 기하학적 의미를 학습할 텐데, 이는 주어진 이미지에 작은 변화를 주어 만들어진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연속하여 보여주면 동영상이 만들어지고, 또 선형변환은 컴퓨터 그래픽과 수치적 알고리즘에 응용되며 3차원 애니메이션 분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선형변환이 주는 기하학적 의미는 도메인에서 그 두 점을 잇는 선분이 이미지에서도 그 두 점을 잇는 선분으로, 즉 라인으로 보내주는 함수가 바로 선형변환이다. 선형변환은 라인을 라인으로 보내준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선형변환의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하도록 하십시다. 자, 봅시다. 자, 먼저 자세한 동영상 강의는 이미 녹화한 게 있고,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짧고 간략하게. R2에서 R2로의 일반적인 선형변환은 어떤가? R2에서 R2로 가는 선형변환. 예를 들어서 P점을 Q점으로 보내는 선형변환. R2에서. 그러면 P점을 XY라고 좌표를 정해준다면 이미지 Q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R2에서 R2로 간다 그러면 이게 선형변환이면 그에 대한 행렬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A, B, C, D라는 행렬을 XY에다 곱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AX 플러스 BY, CX 플러스 DY 이렇게 표시되죠. 즉, 그 이미지는 이미지는 이렇게 Q점의 포인트는 X 좌표에서는 AX 플러스 BY, Y 좌표에서는 CX 플러스 DY로 이렇게 옮겨진다는 소리죠. 즉, 이게 2차원에서의 선형변환이면 행렬변환이고, 행렬변환이면 2차 행렬, 그러니까 A, B, C, D라는 행렬을 곱해주는 이미지로 본다면 P점이 Q점으로 이렇게 변해진 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한 점은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OP란 벡터가 OQ란 벡터로 옮겨진 거죠. XY가 AX 플러스 BY, CX 플러스 DY로 옮겨진 거예요. 선형변환의 R2에서 이미지는 언제나. 이제 R2에 있는 이미지는 어떤 원점에서의 P까지의 벡터가 원점에서의 Q까지의 벡터로 바뀌어진 거고, Q의 그 좌표는 바로 AX 플러스 BY, CX 플러스 DY 이런 식으로 표시돼야만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 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R2상에서의 선형변환의 예, R2에서 R2로 가는 선형변환의 몇 가지 예를 봅시다. 먼저 R2 안에 벡터를 원점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선형변환. 즉, 여기에 있는 점을 선형변환시켜서 이렇게 회전시켜서 요 R 세타 오브 X로 보내주는 그런 선형변환. 그럼 그런 선형변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행렬로 요 선형변환에 대응하는 행렬은 무엇일까? 요걸 보세요. 여기다가 원래 XY라는 벡터가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쉽게 해서 1, 0이라는 벡터가 있었다고 합시다. 1, 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 그 이미지는 1, 0이라는 벡터의 요 R 세타라는 선형변환의 행렬 변환에 대한 이미지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죠. 즉 1, 0이라는 벡터가 요만큼 올라갔다는 소리. 여기서 1, 0이라는 벡터가 요만큼 올라가면 세타만큼 옮겨진 게 바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자, 일반적으로는 여기다 XY를 곱해주면은 코사인 X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Y 사인 세타가 X 코디네이트고, X 사인 세타 플러스 Y 코사인 세타가 Y 좌표가 되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XY라 그러면 요 이미지는 여기다가 XY를 곱해서 얻어진 이미지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등학교 때 이제 사인 세타만큼 회전시켰을 때 좌표계를 구해보면 그거랑 딱 일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다음. X축상의 정사형, 올소고날 프로젝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예를 들어 여기 XY가 있다 그러면 프로젝션은 뭐가 돼요? X0가 되지. 그렇게 되려면 어떤 행렬을 곱해주면 되겠어? 1, 0, 0이라는 벡터를 곱해주면 XY가 X는 X로, Y는 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올소고날 프로젝션, 여기다 불을 비췄을 때 이미지가
X축에 나타나는 이미지하고 일치되는 걸 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올소고날 프로젝션이라는 선형 변화에 대응하는 행렬 표현은 이렇게 1, 0, 0, 0라는 행렬이라는 소리예요. 또 X축에 대한 대칭이동. 예를 들어 XY라는 좌표는 X축에 의한 대칭이동을 하면 어디로 가요? X-Y로 가죠? 여기 X축을 중심으로 XY라는 좌표는 여기는 X축 길이는 같고 Y축 길이도 같은데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뀌어지죠. 그러면 XY가 X-Y로 가려면 여기는 선형 변환, 요 행렬 표현은 그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은 뭐여야 돼? 이렇게 1, 0, 0, 마이너스 1이면 1 해서 X가 되고 0하고 마이너스 1, Y 돼서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XY를 X-Y로 보내주는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 표현은 이거일 수밖에 없죠.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죠. 아까 내가 미리 얘기해 줬지만 선형 변환에 대응하는 행렬 표현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성립하는 것이니까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뭐 대칭 이동, 회전, 정사형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단순한 행렬을 한번 곱하는 걸로 얻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변환들이 결국 작은 행렬 하나를 곱해줘서 얻어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봅시다. 대칭 변환의 다른 예를 봅시다. R2의 점 PXY를 다음에 관하여 대칭으로 옮기는 선형 변환의 표준 행위를 한번 구해봅시다. Y축 변환으로. Y축을 중심으로 보내주는 건. XY가 어디로 가? XY가 마이너스 XY로 가죠? 그렇죠? 그러면 XY가 마이너스 XY로 가려면 그게 대응하는 행렬, 표현,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 이 2x2 행렬은 모양이 뭐여야겠어? 마이너스 1, 0, 0, 1. 그렇죠? 맞아요. 봅시다. 이게 XY를 마이너스 XY로 보내려면 이런 행렬을 곱해주면 X는 마이너스 Y로 가고 마이너스 X로 가고 Y는 그냥 Y로 가게 되죠. 이 행렬이 바로 그런 것이죠. 또 그다음 직선 Y 콜 X를 중심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돼? XY가 어디로 가요? 이 화살표가 틀렸다. XY가 이렇게 YX로 가요. YX로 가는 게 자, XY가 어디로 가요? 자, XY가 YX로 가게 하려면 어떤 행렬을 곱해주면 옮겨지게 되겠어요? 0, 1, 1, 0이라는 이런 행렬을 곱해주면 XY가 YX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렇게. XY가 Y 콜 X축을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대칭 이동도 결국은 간단한 이런 행렬 하나 곱해주는 걸로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R2에 대해서만 좀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R3일 땐 어떨까? R4일 땐 어떨까? RN일 땐 어떨까? 그런 때도 그런 변화는 여러분들이 그전에 배운 적도 없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죠. 눈을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같은 식으로 이런 선형 변환들을 다 대응하는 행렬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차에서 배운 그런 모든 지식을 N차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뭐를 이용해서? 행렬을 이용해서.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지식들을 무궁무진하게 N차원 공간의 선형 변환들로 바꿔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 그냥 자료를 보여주면, 이런 행렬을 곱해주면, X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바뀌어지죠? 요런 행렬을 요건 어떤가? XY가 요런 행렬을 곱해주면 YX로 옮겨지죠? XY가 YX로 옮겨지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대칭 변환.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앞에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야. 여러분들이 선형, 행렬을 몰라도 다 손으로 좀 복잡하지만 계산하면은 다 구할 수 있었어. 자, 그 다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안 배운 거죠. 그러니까, 선형 대수학을 배우고 나서 시험에 나오면 앞에 배웠던 것은 다 아는 거니까 안 나와. 시험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지. 자, 새로운 내용이에요. 선형 연산자 T, R2에서 R2로 가는 임의의 벡터 X를 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세타인 직선에 대칭시키는 변환인 경우 이 변환 행렬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변환 행렬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해? 선형 변환이 주어지면 선형 변환에 대응하는 변환 행렬 어떻게 구해? 표준 행렬 어떻게 구해? 스탠다드 키죠. E1을, 10을, 이미지를 첫 번째 컬럼으로 하고, E2의 이미지를 두 번째 컬럼으로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자, 생각해 봅시다. E1이 어디로 가? E1. 10이 어디로 가? Y 탄젠, Y 이게, 기울기가 세타인 직선은 어떤 직선이야? Y 탄젠트 세타 X죠? 탄젠트 세타 각도가 기울기가 세타만큼 옮겨졌으니까. X축, Y축 하면 Y분의 X, X분의 Y 하면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지. 즉, Y 탄젠트 세타 X라는 요 축을 중심으로 이완이 어디로 옮겨가게 돼? 대칭 이동시키면. 이완이 어디로 가? 요게 세타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로 옮겨간다고. T 오브 이완이. 이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지. 탄젠트 세타만큼 해서 다 요 두 번째 축에 있는 게 뭐냐. 코사인 2세타. 자, 그럼 T 오브 E2는 어디로 가나? E2. 0, 1은 Y 탄젠트 세타 X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로 옮겨가요? 어디로 옮겨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를 옮겨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행렬은 뭐야? 변환 행렬은 모양이 어떻게 돼? 요거 E1이 간 이미지가 첫 번째 컬럼, E2가 간 이미지가 두 번째 컬럼으로 간. 요거를 쉽게 쓰면은 이제 사인 2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로 옮겨 쓸 수 있으니까 요 변환 행렬은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키는 뭐야? 이거는 금방 알고 있죠. 세타면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 되는 거. 여기서 E2가 어디로, 이 Y 탄젠트 세타 X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어디로 옮겨가는지를만 알면 되는 것이죠. 자, 그걸 보면 요거는 2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요건 세타니까 요게 얼마만큼 옮겨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이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니까 요만큼이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만큼이 이제 옮겨진 게 되고 그걸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되고 거기에 두 번째 컬럼이 돼서 이렇게 단순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건 요 개념만 이해하면 그러면 구해지는 것이죠. T 오브 이완은 쉽게 구할 수 있고 T 오브 E2만 삼각함수를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지식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에서는 요런 문제들을 내는 거예요. 이걸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대학에 들어오면 이건 알고 있으니까 그 개념을 이용해서 T 오브 E2가 뭔지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그걸 여기다 채워놓기만 하면 이 변환 행렬이 바로 구해진다는 거예요.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이. 자,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건 하나 더야. 이제 아까 지금 배운 걸 한 번 더 응용한 거야. 선형 변환 T, R2에서 R2로 가는 이제 요 도메인과 코도메인이 똑같을 때는 선형 변환을 선형 연산자,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했죠. 를 그림과 같이 R2상의 임의의 벡터 X를 X축과 이루는 각이 세타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정사형시키는 정사형 변환으로 정의하자. 자, 요 T는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정사형 변환이야. 그리고 주어진 변환 T에 대응하는 표준 행렬을 P세타라고 하자. 자, 그럼 P세타를 어떻게 구하는가?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뭐야? 이 의미가 R2상의 임의의 벡터 X를 X축과 이루는 각이 세타인 원점 이렇게 여기 Y 탄젠트 세타 여기 있죠. 요걸 중심으로 정사형 시킨 거죠. 그러니까 X가 어디로 가? 요 X 벡터가 XY라는 벡터가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죠. 요 가운데 여기로 가는 거. 요렇게 보내는 요 T에 대한 행렬 변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여기서 여기로 가는, 요게 직각이에요. 요게 직각이야. 프로젝션이니까. 자, 그러니까 고선형 변환은 요 XY라는 벡터를 그 T 오브 E1이 이제 어디로, 고로 변환에 의해서 어디로 가는지, T 오브 E2가 어디로 가는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요 그림을 이해해보면. 요 T of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구하면 돼? 요게, 요 프로젝션이 결국은 여기서부터 요 Y 콜 탄젠트 세타 X만큼 요 축에 여기서 대칭 이동, 요 축을 좀 대칭 이동 시켜준 게 절반 아니야? 요게 수직이면 여기서 대칭 이동 시켜준 거가 딱 그 중간을 지나가는 거니까 길이가 절반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앞에서 배운 요 Y 이퀄 탄젠트 세타 X, 즉 세타 각만큼의 요 기울기가 있는 그런 직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 이동 시킨 거에 절반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좌표가 다. 그렇지 않아? 그 식이 뭐예요? 즉 P 세타 X의 이미지에서 X를 뺀 거, 즉 X에서 요 P 세타 여기서 P 세타 X에서 그게 바로 요 점이죠. 요 점에서 여기를 뺀 것은 요 점에서 여기를 뺀 거의 절반이잖아. 그렇죠? 여기서 여기를 뺀 거는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절반이죠. 방향은 똑같고 길이만 절반이잖아. 즉, 요 P 세타 X에서 X를 뺀 것은 H 세타 X에서 X를 뺀 거의 길이가 절반이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서 여기를 보내는 건데 요걸 구하는 건데 그거는 이거의 요 벡터의 절반인 벡터가 요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 관계를 성립하죠. 크기와 방향 갖고 길이만 절반인 그런 벡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H 세타는 여기서 이미 구했잖아. 그렇죠? P 세타만 구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H 세타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관계만 알면 그럼 P 세타 그냥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해? 따로 계산 안 해도. P 세타 X는 X를 이렇게 옮기죠. 그러면 X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2분의 1 H 세타 X 플러스 2분의 1 I X가 되고, 그럼 2분의 1 H 세타 플러스 I X가 됐고, 그리고 P 세타는, 그러니까 P 세타는 요거랑 똑같아지는 것이죠. 즉 2분의 1의 H 세타 플러스 I. 근데 H 세타가 바로 이거니까, H 세타가 이거니까, 그거에서 아이덴티티, 즉 1, 2를 더해주면 주대각선 성분에만 이렇게 바뀌어지잖아. 요걸 풀었으면 바로 이게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즉 어떤 벡터도 요 벡터를 곱해주면 y 이퀄 탄젠트 세타 x 상으로의 프로젝션 한 이미지의 그 좌표 벡터가 딱 나타나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개념으로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이걸 직접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고, 이런 개념을 이용하려면 선형변환의 행렬 표현을 알아야 되고, 선형변환의 행렬 표현을 찾을 때 이제 T of E1, T of E2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선행 지식들을 이용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빌드업 해가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또 접했던 그런 다양하고 복잡했던 것들이 짧고 명쾌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개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선형대 수학을 배우고 그리고 선형변환에 대해서 배우는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이 주로 여기서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측밀림 변환. 측밀림 변환은 XY에서 Y축은 그대로 있고 X축만 쭉 밀려지는 거. 여기서 X, Y 여기는 X축은 그대로 있고 Y축만 쭉 밀려나는 거. 그런 선형 변환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이미지로 한번 볼까요? 자, 이미지로 한번 봅시다. 선형 변환.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다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요거를 요렇게 요거는 아이덴티티는 똑같은 거니까 자기 자신이죠. 오른쪽 측 밀림 한번 해볼까? 이걸 좀 밀어볼까? 어떻게 돼? 그쵸? 자, 그럼 그거에 대응하는 행렬 표현은 뭐가 될까? 선형 변환, 행렬 표현. 아까 봤듯이 이런 식이 되겠죠. 요 K배만큼. 1.7. 여기서 X 플러스 1.7Y, Y가 바로 X축 방향의 측밀림을 표현하는 행렬 변환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2가 되면 이렇게 2배가, 그러니까 X축 길이는 똑같고 Y쪽의 길이가 이렇게 이게 밀려서 2, 1로 가는 이런 좌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1, 그 다음에 2, 0, 1 이런 행렬을 곱해주면 Y축으로 길이가 이만큼으로 길어지는. 이건 뭐냐면, 이게 오른쪽 측면이면 이거는
X축으로 길이가 이만큼 가고 Y축으로는 그대로 1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하는 게 X축으로 변하는 거죠. 다음에 왼쪽 측 밀림. 여기서 요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은 이건 마이너스 쪽으로 변해지죠. 그럼 좌표 변화는 요게 K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그런 행렬 표현이에요. 위쪽으로 가는 거. 자, 이렇게 되면 X축은 그대로 있고 Y축 길이만 변해지죠. 그렇죠? 이때 K가 2 있다, 3이다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측 밀림. 자, 이거는 이제 Y축의 길이는 똑같고 Y쪽 길이는 1로 똑같지만 X쪽 길이는 똑같지만 Y쪽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요거에 대응하는 선형 변화는 우리가 shear라고 하고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행렬 표현은 X축으로 측 밀림하는 건 이렇게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Y축으로 측 밀림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Y축만 변하니까 길이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K가 플러스면 위쪽으로 마이너스면 아래쪽으로 그런 행렬 변화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선형 변환 중에서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원래 X 벡터의 길이하고 그 이미지인 TX, T of X의 이미지의 그 길이가 벡터가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고 길이가 똑같은 그런 경우를 즉 X의 노름하고 T of X의 노름이 똑같은 그런 길이가 똑같은 그런 선형 변환을 우리는 유클리드 아이소메트리라 그래요. 아이소메트릭 아이소가 뭐예요? 같다는 소리예요. 이퀄하다는 소리예요. 메트리가 뭐예요? 길이. 미터. 그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즉 길이를 보존하는 성질. 그런 길이가 보존하는 성질을 가지는 선형 변환을 우리는 아이소메트리, 유클리드 아이소메트리라 그래요. 이 길이가 이제 유클리드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소메트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만일 선형 변환 t가 Rn상의 선형 연산자이면 이 아래가 동치다. T of X의 그러니까 노름하고 X의 노름이 같다는 것은 T of X하고 T of Y의 인너 프로덕트하고 X하고 Y의 인너 프로덕트가 같다는 것이다.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렇다. 증명은 이러면 여기다가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T of X의 인너 프로덕트죠? 인너 프로덕트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이쪽은 XX의 인너 프로덕트죠? 그러니까 인너 프로덕트 꺾기로 표시할 수 있죠. 노름이 어떻게 정의돼요? 요게 바로 그러면 T of X하고 T of X의 인너 프로덕트는 노름의 제곱이죠? T of X의 제곱이죠? T of X 노름의 제곱이죠? XX의 도 프로덕트는 X의 노름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제곱 띄워버리면 요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면 언제나 이게 성립하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면 이것도 성립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동치인 스테이트먼트예요. 자, 아이소메트리. 길이를 보존한다. 이 길이를 보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R2에서 길이를 보존하면 선형 변화는 R2에 있는 한 점이 이렇게 불쑥불쑥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머물어요? 예를 들어 단위원 10, 즉 10에 있는 벡터, 단위 벡터 2원에다가 선형 변화를 취해줬어. 아이소메트리야. 그럼 어디로 변해? 길이는 똑같아야 되죠. 길이가 1인. 그 벡터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럼 그건 어디 있어? 단위가 1인, 반지름이 1인, 원 안에 있게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이소메트리면 선형 변환이 이미지가 언제나 그 단위 원 안에 다 머물러 있게 되죠. 언제나. 그러면 선형 변환을 연구할 때 굉장히 쉬워지지. 여기 있는 게 멀리 가면 그림 그릴 때도 복잡해지고 하잖아. 근데 다 요 단위원 안에서만 연구라 그러면 딱 그 표 안에서 모든 걸 다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구를 길이를 줄여서 아이소메트리를 바꿔놓으면 연구가 단위원상에서의 연구로 다 바뀌어져서 모든 게 다 쉬워져요. 어쨌든 아이소메트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직교 행렬. A의 인버스하고 A 트랜스포즈가 같은 행렬을 우리가 직교 행렬, 올소고날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자, 이건 굉장히 재밌는 행렬인데 이렇게 되면 뭐가 돼? AX 이퀄 B를 풀 때, 연립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풀어? A 인버스 구할 필요가 없죠. A는 그냥 있잖아.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를 곱해주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A 인버스 구하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죠. 돈이 드는 일이죠. 커스트가. 근데 A 트랜스포즈는 구하는 건 어때? 그거는 아무것도 시간이 안 걸려. 그냥
원래 데이터, 그러니까 행렬이라는 게 컴퓨터의 데이터로 그 자리에다 표시돼 있죠. 그거를 프린트만 하는 거지. 프린트할 때 위치만 바꿔서 그냥 프린트만 하다 그러면 A 트랜스포즈가 찍히는 거 아니야. 연산 시간이 없죠. 그냥 있는 걸 뽑아서 여기다 찍어라 하면은 바로 A 트랜스포즈가 찍혀지죠. 그 행렬을 곱해라 그러면 바로 답이 구해지고. 그러니까 A 인버스가 A 트랜스포즈하고 같은 행렬은 우리가 앞에서 연립방 정식을 풀 때 썼던 모든 그런 테크닉 없이 그냥 다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렬은 굉장히 좋은 행렬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편리한 행렬이에요. 이 직교 행렬. 그런 행렬을 직교 행렬이라고 그래요. 역행렬을 구할 필요가 없이. 근데 재밌는 건 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바로 직교 행렬이에요. 요거의 트랜스포즈가 요거죠. 요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원원 성분은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고 투 성분은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니까 1, 1이야. 그다음 원투하고 투원은 다 상쇄돼서 0으로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항등 행렬이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바로 A하고 A 트랜스포즈가 A 인버스가 바로 A 트랜스포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올소관한 행렬이죠. 이 행렬은 어디서 봤어? 여기 아까 회전할 때 봤잖아. 회전할 때. 자, 회전 변환이 바로 그런 특수하게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행렬이 직교 행렬인 걸 확인해라.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여기다 A 트랜스포즈를 구해서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곱해주니까 A하고 A 트랜스포즈가 곱해주니까 아이덴티티가 되는 걸 확인만 해보면 되죠. 곱해줬더니 바로 다 아이덴티티가 되는 걸 확인하니까 그게 인버스 있게 이미 확인된 것이죠. 그렇죠? A하고 A 트랜스포즈가 바로 곱해주면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A 트랜스포즈가 A 인버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직교 행렬이 가진 성질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이 직교 행렬은 직교 행렬의 트랜스포즈도 직교 행렬이고 직교 행렬의 역행렬도 직교 행렬이고 직교 행렬의 곱도 직교 행렬이고 직교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언제나 1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직교 행렬이면 굉장히 편리해져. 직교 행렬의 트랜스포즈도 직교 행렬이고 왜냐하면 A의 트랜스포즈가 인버스잖아. A 트랜스포즈가 자기가 지금 인버스잖아.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는 뭐가 되겠어? 그 A 트랜스포즈의 또 트랜스포즈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트랜스포즈의 성질만 이용해서도 금방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건 쉽고 역행렬도 마찬가지고 A 트랜스포즈가 A 역행렬이니까 A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은 A잖아.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인버터블이지. 그리고 또 그 트랜스포즈가 인버스니까 직교 행렬이고. 예를 들어 3번 직교 행렬이 곱이 직교 행렬이다. 증명 어떻게 해요? A 인버스가 A 트랜스포즈고 B 인버스가 B 트랜스포즈지. 그러면 A, B의 인버스는 뭐가 돼? B 인버스 A 인버스죠. 근데 B 인버스는 B 트랜스포즈고 A 인버스는 A 트랜스포즈잖아. 그럼 B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는 뭐야? AB의 트랜스포즈지. 즉 AB의 인버스가 AB의 트랜스포즈가 똑같죠. 따라서 AB는 무슨 행렬? 직교 행렬. orthogonal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또 직교 행렬이면 디터미넌트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왜? 자, 직교 행렬이면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1이지. 근데 이게 뭐야? 디터미넌트 오브 A하고 디터미넌트 A 트랜스포즈는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오브 A 트랜스포즈지. 근데 A하고 A의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똑같지.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오브 A의 제곱이지. 디터미넌트 오브 A의 제곱이 1이려면 디터미넌트 오브 A는 뭐 해야 돼? 제곱이 1이려면 원래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 직교 행렬은 디터미넌트가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야. 실제로 여기서부터 뭐를 구할 수 있냐면 디터미넌트 직교 행렬의 고유값은 뭘 것 같아? 직교 행렬의 고유값은 직교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직교 행렬의 그걸 삼각형 모양으로 보면 그 주대각선 성분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 1하고 마이너스 1 말고 딴 게 있으면 곤란하겠지. 그러니까 직교 행렬의 고유값은 다 1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고유값 다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그 고유값을 구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직교 행렬은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이 배운 거에서 특별하게 좋은 성질들이 있어. 자, 마지막 정리예요. n차의 정사각 행렬 A에 대해 다음이 모두 동치다. A가 직교 행렬이다. AX의 크기하고 X의 노름이 같다. 또 AX하고 Y의 인너 프로덕트, 돗 프로덕트하고 XY의 돗 프로덕트가 같다. 또 A의 열 벡터는 정규 직교 벡터들이다. A의 행 벡터들이 정규 직교 벡터들이다. 왜 그럴지 추측할 수 있겠어요? 이게 AX equal T of X하고 똑같잖아.
선형 변환이 A가 행렬이면 AX에 대응하는 선형 변환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럼 T of X equal AX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보인 거에 의해서 요거 두 개는 A 대신에 T로 바꿔주면 요거 두 개는 일단 일치야. 근데 직교 행렬이면은 그 A도 직교 행렬이면 A 트랜스포도 직교 행렬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증명들을 이제 설명해 보면 이래 예를 들어 A가 직교 행렬이면 AX의 제곱은 어떻게 된가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인너 프로덕트로. 그러면 인너 프로덕트 성질이 이거의 트랜스포즈, 이게 뒤에 게 앞에 오고 트랜스포즈 곱하기 AX라고 했지. 요거 플러스는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X지. 근데 요게 뭐예요? 아이덴티티지. 그쵸? 여기 트랜스포즈가 인버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죠. 요거는 X하고 X의 인너 프로덕트죠. XX의 돗 프로덕트고, X의 노름의 제곱이죠. 두 개 같지. 1번이면 2번이 성립되죠. 다음 2번에서 3번. 이미 XY에 대해서 AX하고 AY가 덧 프로덕트는 AX하고 AY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요거는 AY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X로 쓸 수 있죠. 근데 요거는 Y의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X죠. 근데 요 A 트랜스포즈 A는 아이덴티티가 되죠. 따라서 Y 트랜스포즈 X는 XY의 덧 프로덕트. 요거 고쳐야 된다. 요게 덧 프로덕트고 요건 이퀄이에요. XY의 인너 프로덕트 이퀄 X하고 Y의 덧 프로덕트. 그게 같아지는 거예요. 요거 노테이션나 고치면 돼. 자, 3번. 자, 그러니까 3이면 1이 되는 거. 자, 요 조건을 만족하면 A가 직교 행렬이다. 그건 이런 식으로 증명해요. 임의의 I에 대해서 이 I가 스탠다드 기죠. 스탠다드 표준 기죠. 1000, 0100, 00100 뭐 등등. 자, 그거에 대해서 여기 EI, EJ를 곱해주면 이 모든 벡터에 대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모든 벡터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요게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모든 벡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EI, EJ를 임의로 곱해주면 요게 바로 요게 역행렬이 요게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니까 이렇게 되죠. 요건 요렇게 되죠. 요건 뭐가 돼? EJ 트랜스포즈 EI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두 벡터 이렇게 있을 때 II가 같으면 같은 위치에 있으면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지. 그러니까 I하고 J가 같을 땐 다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죠. 표준 벡터 이렇게 컬럼 벡터, 로우 벡터, 컬럼 벡터 이렇게 곱해주면. 자, 그러니까 요게 이 A 트랜스포즈 A의 IJ는 I하고 J가 같을 때는 1이고 I하고 J가 다를 땐 다 0이니까 요 A 트랜스포즈 A는 어떤 행렬이 돼야 돼? 주대각성 성분은 다 1이고 오프사이널 성분은 다 0인 행렬. 무슨 행렬이야? 아이덴티티, 항등 행렬이죠. 따라서 이런 모든 XY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행렬은 아이덴티티 행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A 트랜스포즈가 바로 A의 인버스다. 같은 식으로. 이래서 직교 행렬의 정의로부터 사온.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A 트랜스포즈하고 A 트랜스포즈 A가 아이덴티티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첫 번째 이게 A 트랜스포즈의 첫 번째 로우하고 A의 첫 번째 컬럼 곱하면 1이 된 소리지. 두 번째 거, 세 번째 건 다 곱하면 다 어긋나면 다 0이 된다는 소리죠. 그 얘기는 무슨 소리야? X가 II가 똑같은 것끼리 인너 프로덕트 컬럼이 같은 컬럼을 인너 프로덕트 하면 1이 되고 다른 컬럼을 인너 프로덕트 하면 다 0이 된다는 소리죠.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컬럼들이 다 IJ가 다르면 컬럼이 다르면 다 0이니까 올소고날하죠. 그리고 II 같은 컬럼 두 개를 가지고 덧 프로덕트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면 1이 되니까 노름이 1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정규 벡터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올소고날 벡터가 되는 것이죠. 또 컬럼들이 올소노말한 거죠. 정의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정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걸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에서 어떤 것에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냐 그 증명에 스케치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래요. 자 이제 이런 테크닉들은 좀 어드밴스된 테크닉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어드밴스드 코스에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요구하는 거라 여러분한테 입문에서는 별로 요구하지 않고 그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은 설명을 자세하게 해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선형 변환의 기하학적 의미를 마치도록 합시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